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화잡기의 숲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추계에 대해서 영상 시나리오과를 전공하는 임나빈입니다. 이제 마지막 산책 시간이네요. 여러분이 동화작가로 데뷔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돕기 위해 오늘도 유명한 동화를 예로 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숲으로 걸어 들어가 볼까요? 숲에서 퀴즈가 적힌 쪽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화살 보이시죠? 슝! 하고 날아가서 가운데 점에 딱 꽂히네요. 우와, 저걸 맞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우리가 가장 맞추고 싶어하는 저 빨간 점. 저 빨간 점은 우리의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목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주인공의 목표. 주인공의 목표는 오늘 배울 내용과도 연결된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야기의 열매입니다. 주인공과 주인공을 둘러싼 다른 인물들을 통해 결실을 맺은 이야기를 열매라고 보고, 열매가 더 달고 맛있게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먼저 다른 동화 속에 등장하는 조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연이 주연에게 끼친 영향으로 주연이 만들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게 글을 고쳐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명작동화 백설공주입니다. 옛날에 한 왕비가 비단 같은 검은 머리결에 흰 눈처럼 하얀 피부, 피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딸을 낳았고 아이 이름을 백설공주라 지었어요. 그런데 왕비는 백설공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죽고 왕은 새 왕비를 맞았어요. 새 왕비는 욕심이 많은 마녀였죠. 마녀는 마법 거울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라고 물으면 거울은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백설공주가 아름답게 자라자 거울은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대답했죠. 질투심에 휩싸인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 하지만 사냥꾼은 그러지 못해요. 숲속을 헤매다 백설공주는 7 난쟁이의 오두막을 발견하고 난쟁이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죠. 백설공주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된 왕비는 백설공주를 없애려 변장하고 난쟁이의 오두막을 찾아요. 백설공주는 마녀가 건넨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죠. 시간이 흘러 숲을 지나간 왕자가 난쟁이들이 마련한 유리관에 눕혀진 백설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하죠. 왕자의 사랑 어린 키스를 받자 공주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여기서 주연 백설공주의 목표는 자신을 해치려는 마녀로부터 살아남는 거죠. 조연 중에서 마녀는 악당이고 난쟁이는 조력자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작 동화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 어느 날 캔자스주에 사는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와 함께 숨은 집을 그대로 들어올린 바람에 의해 오즈의 세계로 가게 돼요. 착한 북쪽 마녀는 마법으로 도로시에게 에메랄드 시로가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야 한다고 예언하죠. 도로시는 동쪽 마녀가 사라진 곳에 남겨진 은구들을 신고 에메랄드 시로 가는 노란 벽돌길을 걸어가던 중 오즈에게 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거라는 허수아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거라는 양철 나무꾼, 용기를 달라고 부탁할 거라는 겁 많은 사자를 만나 친구가 돼요. 도로시 일행은 모험을 하게 되면서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죠. 에메랄드시에 도착한 도로시 일행. 오즈는 서쪽 나라의 초록마녀를 무찌르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죠. 초록마녀는 일행을 해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모두의 지혜로 살아남아요. 그러다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를 이용해 도로시 일행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도로시의 은구두를 빼앗으려고 곁에 두고 부엌일을 막 시켜요. 마녀가 구두를 빼앗자 화가 난 도로시가 양동이에 물을 끼얹는데 마녀는 갈색물로 녹아 사라져버렸죠. 도로시 일행이 소원을 이루려고 에메랄드시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오즈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들키게 되죠. 사실 오즈는 평범한 인간으로 그동안 마법사 행세를 해온 거였어요.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 생각했을 뿐 허수아비는 지혜로웠고 양철 나무꾼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자는 용감했던 거죠. 오즈가 혼자 열기구를 타고 캔자스로 돌아가 버리자 도로시는 남쪽 마녀를 찾아가죠. 친절한 남쪽 마녀 글린다는 은구두의 뒷굽을 3번만 울리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주연 도로시의 목표는 강아지 토토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조연 중 악당은 서쪽 나라의 초록 마녀고, 조력자는 도로시와 함께 모험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입니다. 옛날 어느 거울에 형제가 살았어요. 착한 동생 흥부와 달리 형 놀부는 욕심이 많아 허구한 날 심술을 부렸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생트집을 잡아 흥부네 식구를 쫓아내죠. 쫓겨난 흥부는 죄지은 사람 대신에 곤장을 맡고 돈을 받는 일까지 하다 그 일까지 못하게 되자 곡식을 얻으러 커다란 자루를 짊어지고 형 놀부의 집으로 향해요. 놀부 아내는 흥부를 나무라며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후려치고 그 뺨에 붙은 밥을 식구들과 나눠 먹었죠. 그러나 어느 날 흥부 집에 둥지를 태며 살던 제비가 날개 연습을 하던 중에 떨어져 발목이 부러지고 말아요. 흥부는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주고 제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흥부 앞에 박씨를 떨어뜨려줘요. 심은 박을 쪼개니 어마어마한 쌀과 돈, 귀한 약과 색색의 비단이 나오고 급기야는 사람들이 몰려나와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어냈죠. 그렇게 흥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똑 부러뜨린 다음 그 다리를 치료해 주었죠. 놀부네도 커다란 박이 열렸는데 그 박이 열릴 때마다 빚받으러 온 노인, 거짓대, 사당패들이 나오더니 갖가지 이유로 놀부에게서 돈을 받아 돌아갔어요. 게다가 무서운 장군님이 나와서 놀부의 죄를 일러주며 목을 부러뜨리겠다 했죠. 소식을 전해 듣고 나타난 흥부가 장군 앞에 엎드려 빌었대요. 장군은 흥부의 가득한 마음에 감동해 돌아갔죠. 그 일로 잘못을 뉘우친 놀부 부부는 흥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놀부는 이후로 좋은 사람이 되었고 형제는 지난 일은 모두 잊고 한평생 우애 좋게 지냈다고 해요. 여기서 주연 흥부의 목표는 가난에 쪼들려 쫄쫄 굶는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 조연 중 악당은 흥부형 놀부, 조력자는 흥부가 구해준 제비가 되겠죠. 자, 여러 동화 속 조연들과 주연의 목표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주연은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고 배웠죠. 조연은 주연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조연 중에서 악당은 주연이 설정하거나 이룬 목표를 방해하거나 망치려 들어서 주인공과의 갈등을 유발해요. 조력자는 주연이 위기에 처하면 돕고 목표를 이루게끔 도와주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잖아요?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악당이 아니던 조연도 악당이 될 수 있으며 악당이었던 조연도 조력자로 바뀔 수 있답니다. 이렇듯 조연은 주연의 삶과 목표에 영향을 끼치죠. 당연히 주연 한 사람만 나오는 이야기보다 조연이 어느 정도 등장하는 이야기가 더 재밌겠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꿀팁은 조연이 제대로 방해하거나 도와줄 수 있게 주연의 목표를 뚜렷하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조력자만 있다면 주연이 너무 목표를 쉽게 이루니까 이야기가 재미없어지겠죠. 마음은 아프지만 되도록 우리의 주연을 편하게 두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의 습산책은 끝났어요. 이제 손을 움직일 때입니다. 주연만큼 매력적인 조연을 고민해보고 주연이 목표를 이루는데 주연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해보며 자신의 이야기가 달달하게 익은 열매처럼 더 맛있어질 수 있게 고쳐보도록 해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제 이별을 고할 시간이네요. 모든 만남에는 엔딩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따라온 여러분들, 이젠 저 없이도 습산책 혼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동화작가의 숲을 진행하면서 여러 동화 속 등장인물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고쳐 써보는 거 잊지 마요. 응원할게요. 작가님들 그럼 진짜 안녕!